2월 27일 주간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, 구독자분들한테 일단 조금 죄송한 게 어제 제가 그 영상이 올라간 줄 알았어요. 해외 축구랑 NBA랑 오늘 새벽자랑 오늘 오전자 NBA. 근데 그 올라가고 안 올라갔더라고요. 제가 끝까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. 안 올라간지. 아침에 누가 그 댓글을 다셨더라고 새벽에. 왜 그 NBA랑 해축 그 6컨 영상은 없냐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. 그래서 조금 죄송함 말씀을 좀 어, 전해드리고 좀 아쉽다. 왜냐면 어제 분석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해외 축구도 어제 중승부 리벤지로 접근을 해가지고 또 금액 3배 올려갔습니다. 근데 챙겨갔고 중승부 연패는 웬만하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챙겨갔고 어제 6컨 되게 좋아 보였어요. 그리고 NBA도 오늘 오전에 또 언오버 위주로 접근해서 또 챙겨갔거든요. 그래서 어제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쉽고요. 그래도 그래도 오늘 주간부터는 또 꼼꼼하게 체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주간도 최근에 한 3연승, 4연승 달리면서 흐름이 되게 좋다가 어제 한번 미끄러졌습니다. 일단 저도 뭐 현캐, 흥국, 남들 다 보는 거 봤고 나란히 다 터질 줄 몰랐습니다. 그리고 어제 농구 월드컵 한 4경기 있었죠. 그거 저는 어제 뭐 영상에도 있겠지만 거의 잘 봤다고 생각해요. 대만 프렘 받고 중국 역배 프렘 받고 그리고 뭐 뉴질랜드 받고 그리고 아쉬웠던 게 이제 제가 중국 프렌을 들고 갔는데 이 호주를 언더를 들고 갔거든요. 호주랑 괌 경기. 근데 와 이게 완전 의외였던 게 나머지 농월 경기들은 다 괜찮았습니다. 다 괜찮았고 뉴질랜드도 일반승 챙겨가고 그랬는데 이제 중국 프렌이랑 묶어간 게 그 괌 언더. 괌이 제가 호주가 100점을 내도 괌이 70점을 못 낼 거다. 약간 그런 분석을 했는데 근데 핸디는 조금 애매해 보였어서 언더로 꺾은 거거든요. 기준점도 저는 적절했다고 받고 170이나 줬으니까. 근데 어제 호주가 93점 냈는데 괌이 80점을 냈어요. 3쿼터에 호주가 수비를 너무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173점 좀 아쉬웠다. 그래도 농월도 뭐 괜찮게 봤고 오늘 주간은 농월이 없지만 그래도 J리그가 있습니다. J리그가 있어서 이거 좀 활용해서 가보도록 할게요. J리그 그리고 연홍 배구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마치다 대 제프 유나이티드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. 마치다 지금 아챔이랑 이제 좀 일정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거 백년리그 시작하자마자 이제 정규 시간에 잡은 경기는 사실 1승밖에 없어요. 그리고 나머지 다 승부 차이 갔는데 이제 승부 차이 가서 또 이제 도쿄 베르한테 한 경기는 또 졌고 원정 가서 근데 지금 백년리그 보면은 제일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게 또 마치다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세 경기 동안 득점은 총 정규 시간 내에 득점은 7득점. 다만 실점도 6실점. 확실하죠, 색깔. 그래서 오늘도 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득점은 확실히 뽑아줄 것 같고 그리고 제프 유나이티드가 아무래도 얘네도 지난 시즌까지 좀 2부에 있던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좀 체급차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앞선 세 경기 치르면서 단 정규 시간에 낸 득점이라곤 단 1득점에 그쳤고 얘네도 뭐 승부 차이 2번 갔는데 공격이 되게 답답합니다. 그래서 오늘 경기는 마치다가 그래도 주중에 또 간만에 아침 경기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제 홈에서 치르는 경기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마치다가 잡아줘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. 마치다 승의 햄무 그리고 2.5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고베 대 후쿠오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비셀 고베 얘네도 아무래도 아침이랑 조금 이제 병행을 해서 그런가 성적이 생각보다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직전 시미즈 원정 가서도 졌고 근데 비셀고베도 워낙에 좀 홈과 원정 경기력 차이가 꽤나 나는 팀이에요. 홈에서는 진짜 엔간하면 잘 안 지거든요.
지난 시즌도 그랬고 지금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 지금 개막하고 이어지는 기록이 마지막으로 진 게 8월 중순, 8월 말부터 이제 시즌 마무리까지 무패였고요. 시즌 시작하자마자도 홈에서 아챔 뭐 서울 잡았고 그리고 바렌나 그 나가사키 잡아줬고 그래서 확실히 홈에서는 비셀고베가 강점이 있다. 오늘도 이거는 뭐 비셀고베가 좀 잡는다고 보긴 하는데 수비가 일단 워낙에 좋아요. 실점 오늘 웬만하면 후쿠오카가 득점하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비셀고베가 막 3득점, 4득점까지 뽑을 경기냐?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. 왜냐면 후쿠오카 자체도 조금 수비적인 성향이 짙고 그리고 얘네도 지금 백년리그에서 득점값이 많이 아쉬운데 또 뭐 실점은 또 최근 두 경기 2실점씩 꾸준히 기록하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한 1대0 아니면 2대0 보고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이 두 팀 맞대결에서도 점수는 많이 안 났던 그리고 1점차 승부가 많았던 걸 생각하면은 1대0 정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고베승 햄무에 언더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히로시마 대 교토상가. 일단 히로시마도 얘네 또한 아챔이랑 이제 병행을 하면서 조금 일정 자체가 빡빡했는데 그래도 얘네는 뭐 서울 원정 갔다가 또 오사카 원정 가서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휴식을 또 취하고 홈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분명 기대치는 있어요. 얘네도 홈에서 경기력이 훨씬 좋은 팀이고 근데 교토상가도 지금 백년리그에서는 그래도 수비가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계속해서 뭐 두 경기는 승부 차이까지 끌고 가서 뭐 고베한테는 한번 졌지만 시미즈 상대로는 잡았고 또 홈에서 후쿠오카 상대로는 잡았고 얘네도 어쨌든 꾸역꾸역 좀 비기는 그런 경기 내용들을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시즌 막판 그리고 올 시즌 시작하고도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좀 잘 어떻게든 버텨서 잘 비기고 하거든요. 저는 오늘도 이거는 조금 무승부의 승부차이 가능성 열어두고 일단 언더가 배당 대비 되게 메리트 있어 보여요 저는. 그리고 승패도 무승부의 교토 프렌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삼성생명 대 신한은행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. 연홍. 일단 얘네 이제 이 경기 치르면은 또 그 브레이크 기간 들어가죠. 그래서 오늘 경기 중요하고 그리고 이 두 팀 맞대결 이제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입니다. 앞선 5경기는 삼성생명이 다 잡았어요. 맞대결에서 5연승 할 정도로 올 시즌은 상당히 좋은 상성을 보이고 있다.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신한이 이 백코트 애들 가드들이 좀 기복이 심하잖아요. 그래도 직전 경기 또 썸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렸던 게 신지현이 터져줬거든요. 신지현이 근데 최근에 좀 터져주는 경기들이 간간히 있어요. 근데 좀 극과 극입니다. 터졌다가 죽었다가 터졌다가 죽었다가. 그래서 저는 직전 경기 뭐 25득점, 3점슛 50%로 해줬다고 한들 저 오늘 경기도 이 좋은 슛감을 유지할 거다라고 단정 짓고 싶진 않거든요. 왜냐면 워낙 올 시즌 내내 기복이 있었고 그리고 삼성생명이 기본적으로 앞선 수비가 괜찮은 팀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뭐 신이슬, 신지연 또 슛감의 난조를 보인다.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삼성생명도 물론 이해란이랑 뭐 강유림 계속해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. 이해란도 확실히 좀 지친 게 보이죠. 그래서 기복이 좀 심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주 토요일의 경기를 가지고 푹 쉬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삼성생명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어쨌든 썸이랑 우리은행이 자꾸 계속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는 꼴등팀 상대로 좀 확실하게 잡고 브레이크 기간 들어가는 게 이제 좀 확실한 목표가 있겠죠. 그래서 동기부여도 강하고 다만 오늘 우려되는 거는 삼성생명의 올 시즌 홈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요. 홈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게 조금은 걸린다. 원래 지난 시즌은 그 홈에서 훨씬 경기력이 좋았거든요. 근데 올 시즌은 좀 신기할 정도로 홈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. 4승 9패를 했어요. 원정에서 9승 4패하고. 그래도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될 점. 어쨌든 그 4승 중 2승이 신한은행 상대로 거둔 승리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웬만하면
신한 상대로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. 그리고 맞대결에서도 확실한 상성을 좀 좋은 상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생명 승보고요. 일단 신한은행이 최근 기세가 꽤나 매섭거든요. 왜냐면 KB도 잡았지 원정에서, 그리고 홈에서 또 썸한테 3점 차로 졌고, 또 원정 하나은행 잡았죠. 원정 썸 잡았죠. 지금 프로권에 있는 팀들 다 잡았어요. 최근 원정. 그래서 최근에 원정 3연승 기록 중이다. 근데 그 상대가 KB 하나 썸. 그 매섭죠. 근데 과연 신한은행이 원정 4연승까지 할까? 싶기도 합니다, 저는.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한은행의 이 앞선 라인들의 기복. 그래서 오늘 삼성생명이 좀 준비를 많이 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. 어쨌든 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한 경기 한 경기가. 그래서 이거는 삼생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엔 보고 오버도 볼게요. 어쨌든 신한은행도 최근에 조금 슛감이 많이 올라왔고 페이스도 좀 빠른 편이고 오버 보겠습니다. 그리고 삼성화재 대 대한항공 봅시다. 이거는 뭐 일단 대한항공 승은 많이 일단 깔아두고 보겠죠. 저 또한 그런데 다만 오늘 핸디를 2.5를 줬어요. 1.5 줬으면 뭐 고민도 안 하고 항공 들고 가는데 이제 한 세트를 내주냐 마냐잖아요. 근데 항공이 직전 현캐전에서 보여준 경기력만 보여준다면 무조건 셧아웃이 나와야 되는 경기라고 보는데, 어쨌든 옥저 형캐 상대로 깔끔하게 3대0 3대0 냈던 경기는 어쨌든 홈이었잖아요. 오늘은 또 원정 경기라는 점, 그리고 삼성화재가 최근에 한 세트씩은 좀 따내고 있어요. KB 상대로도 그랬고 한전 상대로도 그랬고, 조금은 이제 국내 자원들의 폼이 약간은 올라왔거든요. 뭐 김우진이라던가. 다만 최근에 아희는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좀 못해요. 그럼에도 아희가 완전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세트를 따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오늘 만약 아희마저 터져준다면은 이거는 한 세트는 또 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근데 항공의 지금 정지석의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러셀이 아무래도 뭐 사마라든지 조금 약한 팀만 만나면 좀 살아나요, 확실히. 그래서 러셀도 오늘 경기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, 이게 1.5였으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항공 마인 가는데, 그래도 이거 항공 쪽 보겠습니다. 왜냐면 항공도 형캐가 어제 또 미끄러졌잖아요. 그래서 오늘 승점 3점을 따면 확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, 무조건 3점을 따기 위해 뭐 빨리 끝내고 뭐 셧아웃이 목표겠죠. 아니면 최소 3대 1이라도. 그래서 이거는 항공 승 보고 마인 승 보는데, 마인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언더를 우선적으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쨌든 만약에 한 세트를 내주더라도, 제가 저번에 KB 대 사마 할 때도 언더를 들고 갔거든요. 사마 풀은 도저히 못 보겠어가지고. 이제 마에는 그래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172인가 3이었는데 되게 아까웠어요. 175, 6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. 그래서 오늘도 뭐 175라면은 만약 한 세트를 내주더라도 언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. 그래서 언더를 우선적으로 보시고 정말 과감하게 보실 분들만 마인 건드려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도공대 정관장 볼게요. 일단 도공 이슈가 있습니다. 타나차가 시즌 아웃이래요. 잔여 경기 좀 힘들다고 그 감독이 인터뷰를 또 했고, 접질렀죠. 제대로 인대 파열이라 그럽니다. 그리고 모마도 직전 경기 발을 접질렀거든요. 그래서 오늘 모마가 훈련에는 복귀를 했다고는 했는데 과연 무리하게 오늘 내보낼까 싶어요, 저는. 모마도 좀 이렇게 완전 꺾였어가지고 발이. 그리고 강소희는 계속해서 좀 허리 통증이 있는 것 같고 제 컨디션이 아닌 게 보이고, 그래서 저는 이거 도공이 지금 갈 길이 되게 급하고 현건이랑 1, 2위 경쟁 치열한데, 야 이거 타나차도 없고 만약 오늘 모마까지 안 나오면은 이거 도공 위험하거든요. 아무리 또 강소희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몰빵을 좀 많이 가져가면은 쉽지 않아 보이고, 그리고 뭐 김세인을 또 쓰겠죠. 근데 김세인이 초반에는 괜찮아 보여도 이 풀세트를 소화하기에는 좀 체력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사이즈 문제도 있고,
그래서 이거는 정관장 역배를 한번 노려보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. 물론 정관장이 올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는 팀이긴 합니다. 그 정도로 원정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팀이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홈에서 흥국 상대로도 3대1로 잡아주면서 연패도 끊어냈고 어쨌든 뭐 그 누구야 자네트도 뭐 복귀를 했고 박여름이 은근히 잘해주고 있습니다. 다만 여기도 뭐 정우영 없는 건 조금 아쉽죠. 정우영만 있었어도 그래도 한 1, 2승은 더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만약에 오늘 타나차 없고 뭐만 안 나온다면은 이거 역배 한번 노려볼 만하다. 그리고 저는 이거 역배 프렌에 언더 보는 게 제가 어제도 184.5 줬죠. 여배. 어제도 언더를 보긴 했는데 저는 흥국이 이기는 그림을 보면서 언더를 본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어제도 드렸던 말씀이 여배에서 185, 184, 185 진짜 엔간하면 잘 안 들어와요, 오버가. 음. 생각보다 이게 박빙을 예상하고 높게 주잖아요, 기준점을. 근데 생각보다 긴 빠지는 경기가 되게 많습니다. 풀세트를 가지 않는 이상 3대1을 가도 웬만하면 언더가 좀 많이 들어온다, 올 시즌.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역배 프렘 보는데 아싸리 그냥 언더 가져가서 만약 모마가 나오면은 모마를 필두로 그냥 도공이 시원하게 잡아버리던가 아니면 모마 안 나오면은 정관장이 그냥 오히려 조금 털어먹는 그런 그림이 나오던가. 그래서 저는 언더를 우선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. 잘 안 들어옵니다, 저 배당. 저 기준점. 그리고 정관장 역배 프렌 정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보고요. 오늘 주간도 그래도 J리그 있는 덕에 경기 수가 조금 많은데 한번 잘 골라가 보시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